Der erste Bürgermeister Herr Tschentscher und Ministerpräsident Söder informieren Sie jetzt darüber. 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정부의 수장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거대한 과제에 대해 또다시 상의를 했습니다. 모든 독일 국민들 또한 독일의 모든 주정부들에게 닥친 코로나 팬데미에 대해서요. 어려운 점은 우리가 이 사태에 대해 전혀 역사적인 경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대해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신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전문 학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약 14일마다 이 회의를 하는 것이요. 이 회의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한 전략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독일은 연방국가이며 이것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독일과 같은 연방국가에서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독일 국민들이 독일 전국에 해당하는 전략과 목표를 중요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약이나 예방약이 없는 한 우리의 목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느리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보건 시스템과 병원들이 중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고 환자 한 명 한 명을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것을 잘 유지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많은 것을 해냈고 저는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규칙을 지킨 분들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행하신 분들에게요. 그 뒤에는 항상 모두의 편의를 위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규칙을 계속 지키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더욱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경제와 사회 분야와 공공의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는 분들에게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저 분야로 애정을 가지고 새로운 컨셉들이 생기고 정확히 중요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사회적으로나 직장생활에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것, 예를 들면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와 같은 것들이요. 이 신중한 직장생활에서의 거리두기, 위생규칙이나 문화분화, 청소년분화, 종교단체의 제안을 우리가 지금 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의 일상의 예시가 될 것이고 진행이 순조롭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완성된다면 정치인들이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지는 일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려운 결정들이고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전체적인 상황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지 않은 상황이 재발하고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고 점차 나아지도록 해야 하는 커다란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잘 해왔습니다. 확산세 감소가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문가들과 그 기관들이 항상 우리의 확산세를 느리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듯이요. 오늘 확진자 수가 아주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줄어들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확산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보건소 직원들이 대단한 일을 해냈고 저는 모든 이 보건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말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을 지원했습니다. 모든 완화 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점점 더 공공장소에 나가게 하고 서로 만나게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새로운 감염자에 대해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독일의 각 주와 정부는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규칙을 지키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 위생 규칙을 지키는 것을 계속해서 실행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의 규칙에서 보건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제적인 관점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가늠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 회의에서 보여준 것은 확진자 수가 다시 많아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각 주 정부는 미리 그것을 알아채는 알람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거기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거기에 동의했음에 매우 기쁩니다. 오늘의 회의 결과는 그저 중간 점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확산세를 관찰하기에는 12일에서 14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5월 6일이 되어야 우리가 예를 들면 가게 문을 다시 열기로 한 규칙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몇 개의 규칙만을 결정했고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더 많은 새로운 규칙들을 제정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8월 31일까지 우리가 큰 행사들을 취소한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을 결정했습니다. 큰 행사란 큰 스포츠 행사, 방문자가 있는 민속 행사, 콘서트, 페스티벌, 와인 페스티벌 등이며 이것들은 더 긴 기간 동안 취소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와 종교단체에 좋은 컨셉트를 제안한 것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각 주마다 다릅니다마는 교회와 종교단체와 함께 정한 규칙 아래에서 미사를 보는 것이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조건부로 놀이터를 다시 여는 것에도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주 정부별로 다르게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조건부로 뮤지엄이나 갤러리, 기념비나 동물원과 같은 문화시설들도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월 6일에 문화부 장관, 청소년부 장관, 체육부 장관의 제안들을 검토할 것이며 정확히 어떤 경우에 어떤 순서로 다시 학교와 유치원을 열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조건부로 어떤 스포츠 활동이 허락되는지에 대해서도요.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물론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는 5월 6일에 있을 회의 다음 회의,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식당과 여행산업 전반 그리고 여타 문화시설들에 대한 단계적 완화 제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규칙들은 물론 확산세의 상황에 또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실업률과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들었고 큰 경제적인 손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이것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개인 사업자 혹은 다른 사업자와 직원들이 많은 애정으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저는 믿습니다. 경제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신중해야 하고 법칙, 위생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후 바이에른 수상 조더의 발언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독일과 같은 결정을 내린 국가, 즉 방역 강화, 확산세 감소시키기 전략을 선택한 나라와 다른 결정을 한 나라들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은 독일의 결정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의 보건 시스템은 아직 버텨내고 있고 독일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같은 굴지의 전문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에른의 수상 조던은 함부르크의 수상 첸처와 함께 다음 주 수요일에 새로운 규칙들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이번 기자회견은 중간 점검 정도의 의미였습니다. 다음은 질문입니다. 1번 질문은 식당, 여행 산업에 대해 이제 곧 핑스페리엄, 즉 독일의 큰 휴일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의 여행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여기에 대해 아직은 답변을 할 수 없다. 프랑스의 경우 5월 11일까지 아직 완전한 록다운이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할 중요한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바이에른의 수상 조던은 독일 내에서는 얼마든지 여행이 가능하다며 약간의 농담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5월 10일까지 규칙이 이어진다는 얘기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도 4월 30일에 회의를 했지만 그 전에 결정된 규칙들이 지금 일요일까지 유효했습니다. 즉
5월 6일에 회의를 한다고 해서 5월 6일까지 규칙이 유효한 것이 아니고 5월 3일까지 유효한 것도 아니고 5월 10일까지 그 규칙이 그대로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결정된 규칙은 아마도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조금 재미있는 질문이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이 분데스리가를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되었다는 소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메르켈은 전혀 아니다. 자신은 정기적으로 프랑스 대통령과 연락을 하지만 프랑스 대통령이 분데스리가를 취소하라는 등의 내용을 얘기한 기억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학교에 대한 질문은 다음 주 수요일에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자회견을 라이브로 번역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해봐서 프로그램의 문제로 그리고 인터넷의 문제로 너무 늦게 실행되는 바람을 놓쳤는데요. 5월 6일 회의는 가능하다면 제가 라이브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고 독일어 못하시는 분이나 독일의 코로나 소식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